네, 최근에 시장을 좀 보면 제가 최근에 좀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이엔드 주택들에서 좀 호가가 좀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아쉬울 거 없는 매도자들이 내놓은 매수자랑 매도자랑 좀 이렇게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거래량이 없는 건데, 조금 이제 팔릴 정도 금액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게 지금 가시적으로 좀 이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최근에 팔린 갤러리아 포레 정도의 그런 급매물을 기대하면 지금 이 재명이 형이 준 거의 마지막 기회 같은 느낌의 하이엔드 주택 시장에서, 왜냐면 지금 정책 기조상 이런 식으로 가면 하이엔드 주택은 진짜 잠길 수밖에 없는데, 그냥 골치 아프다 던지자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매각을 하려고 그냥 좀 현실적으로 좀 이제 바꾸자 이러면서 이제 금액이 내려온다는 얘기고, 그게 어쨌든 엄청 높게 있던 매물이 내려오는 거라 살만한 가격으로 오는데, 이거를 최근에 팔린 갤러리아 포레 정도로 이제 기대를 하다가 놓치면 정말 좀 후회할 수 있는, 다음 기회가 없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상황을 좀 풀어서 보면 뭐냐면, 제가 이제 올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재명이 형이 내년에 사는 것보다 이제 올해 사는 게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거라고. 왜냐면 본인도 그래야지 이게 좀 단기적으로 눌리는 것처럼 되고, 일단 임시방편으로 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기대했던 게, 이제 이재명이 지지율이 이 정도 안 떨어졌으면은 아마 토어제를 좀 시원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아무튼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완전히 조금 편해지는데, 정책 드라이브 하기도 편해지고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편해지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토어제 못 풀 것 같고, 왜냐면 토어제 풀고 1년, 2년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못 버틸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에 토어제는 못 풀 것 같고, 그 정도 지금 1년, 2년 버틸 체력이 지금 이재명 한테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냥 센 정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뭔가 시장에 충격이 줄 정도로 어쨌든 세게 나와야 돼. 지속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냥 뭐가 됐든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큰 게 나온다,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가 이제 또 한 번 올해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거 지속 불가능하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10억까지 불가능하네, 이렇게 이미 눈치를 챌 텐데, 그래도 시장이라고 하는 게 소수의 몇몇 매물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호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전 거래되던 것보다 막 월등히 낮은 이런 금매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냥 전고점이 여기고 그 전에 호가가 여기 있었는데 그냥 요렇게 내려온다, 뭐 이런 말씀인 거고. 그래서 한두 달, 두세 달 있다가부터는 이제 잡을 텐데, 사실 먼저 그냥 눈치를 채고 적당한 가격까지 오면은 움직이는 게 이제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속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게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 전에 완화를 하든지. 근데 이재명 정부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유세 올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이긴 역사가 없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연임 얘기까지 흘리고 있는 마당에 이거를 그대로 두다가 선거에서 지고 정권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말을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지금 이번에 나온 그런 엄청나게 징벌적인 수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세를 중과하는 양도세 강화, 이런 정책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보유세 올리는 거야 명분은 있어요. 다른 선진국 주요도시만큼 간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거래세를 낮추면서 보유세를 올려야지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시장 안정화한다는 명분이랑 앞뒤가 맞는 건데, 거래세를 이렇게 양도세를 10억까지만 공제해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논리를 갖다 대도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세가 크리티컬하지 양도세가 크리티컬하지 않다고. 왜냐면은 누가 봐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왜냐면은 얘네 입장에서도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센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굴리다가 말도 안 되는 게 나와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지속 불가능하지만 매수자한테는 기회다라는 게 이제 요점입니다. 제가 뭐 라방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중구난방으로 뭐 다른 영상에 포함돼서 올라가고 이랬더니 이제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이번 하반기에 조금 그 초고가 주택, 하이엔드 주택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조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내년부터는 정말 그냥 매물 잠길 수도 있다. 그냥 완전히. 왜냐면 하이엔드 주택 특성상 그냥 싸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뭐 층이니 라인이니 뭐 특정 단지니 막 이런 것들이 또 취향이 있는데, 그냥 매물의 절대량 자체가 확 줄어버리면 취향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 하이엔드 주택 이제 매수하는 수요는 완전히 뭐 투자 수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 만족 플러스 안정적인 파킹 뭐 이런 목적인 건데, 그냥 이제 싸다고 살 수는 없고 그냥 매물 나왔다고 살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매물의 절대량 자체가 확 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